7월 7일입니다. 좋은 오후이고 장마이고 내일 페이블이 일단 서브스크립션 모델에서 제외된다는 7월 8일 한국 시간 오후 4시까지 정신없이 밤낮으로 페이블과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이야기는 AI 시대에 과연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이라는 걸 대신하는 게 처음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사람, 휴먼빙,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며 어떤 것들이 사람에게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일자리, 노동일 것이고, 그 노동이라는 것, 일자리에 수반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개념이 섞여 있었죠. 사회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월급이나 뭐 어떤 재화를 취득해서 배분의 정당성을 가지는 노동. 아주 역사가 깊죠. 냉전 시대도 거쳐왔었고. 그런 노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주기도 했었죠. 성취를 통해서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내지는 사회의 어떤 밸류를, 가치를 주면서 의미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살아있어도 된다, 그런 좀 승인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공동체에서. 그런 큰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의미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도 크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설거지,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 집 설거지를 막 나의 자아실현이고 나의 노동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몇몇 변태를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제외하고 별로 없잖아요. 너무 소외되고 싶거든요, 저는. 빨래나 특히 이제 세탁기에서 건조된 걸 이제 키는 거, 이런 거 정말 격렬하게 소외되고 싶어요. 다 가져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일자리까지도 좀 길었지만, 오늘 사실은 일자리 얘기는 앞으로도 좀 많이 계속 반복될 주제일 것 같고,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오늘 시작해 두어야 몇 달 뒤 또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실제로 또 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음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얼핏 큰 주제로는 저는 모든 말들이 상당히 다시 쓰여지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 노동의 의미, 가치, 무가치, 배분적 정당성, 창의성, 노력, 가족, 상속, 세금, 국적, 모든 국방, 투자, 하여튼 AI 시대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단어들 중에 어떤 해체와 결합을 밟지 않는 단어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최초로 직업을 잃었던 분의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과 더불어 창의성과 직업을 잃은 우리 이세돌님을 생각하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뭐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제가 초보 팟캐스트라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창의성은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의성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느낌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대략적으로 창의성은 뭐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새로움과 밸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좋은 가치를 내는 걸 창의적이라고 하죠. 그 가치가 뭐 그냥 웃음이 되면은 이제 개그나 어떤 희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발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아규먼트를 만들어서 승소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모델 내지는 새로운 돌파구, 그거 굉장히 창의적이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쾌감을 주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죠. 이 정도 잡혀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발현되고 무엇인가? 그럼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없는 것인가? 패턴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겠는가?
라는 개념을 우리 이세돌님이 대국을 하면서 벌써 10년 전에 대국을 하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고. 그래서 보면 이세돌님이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세돌이 기계가 그럼 창의적일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지금 에피소드의 제목이 37, 68, 그리고 숨겨진 수인 78이 있습니다. 37 수는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둔 수였어요. 이세돌은 37수를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 수를 보고 인공지능도 창의적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막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패턴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은 너무 창의적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의를 내려서 선악을 판단한 다음 거기에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현상을 좀 관찰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창의적이라고 불린다면 그건 창의적인 것이죠. 37수 같은 것도 그렇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바둑을 약간 배웠거든요. 33 절대 두지 말고 이런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패턴화돼서 이거는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고정관념인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 게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지 능력을 아끼기 위해서 패턴화 시켜놓고 진리화해 놨던 많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깨질 때,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고정관념이 없고 편견이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 승패만 이제 집중을 할 때 나오는 수, 그것도 창의적이죠.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게 새로움과 거기서 밸류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하지 않던 패턴을 깨는 행위니까요. 패턴 기계가 확률 계산을 해서 패턴을 깨는 굉장히 재미있는 루프를 돌면서 승리를 따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공지능도 창의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늘 해오던 이제 심리적으로는 휴리스틱, 짧은 경로만을 가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일일이 다 생각해가면서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캐싱을 하듯이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내가 설정한 어떤 승리라는 것을 향해 가기 위해 기존의 것들은 다 상관없이 나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거기에 맞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그게 우연히 새로웠던 것이고. 지금 이 말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삶에 굉장히 많은 재미가 있는 말이겠네요. 37수. 그래서 인공지능은 창의적이다라는 말에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죠. 그게 고정관념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시 질문하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하고 인지 능력이 다 고갈돼 버릴 테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도망도 쳐야 되고 맹수가 쫓아오기도 하고, 수명도 짧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점점 오래 살고 위험 요소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중독적인 거에 쥐가 막 도파민 나온 버튼을 막 100만 번씩 누르듯이 쇼츠를 계속 스크롤링을 하거나, 내지는 도파민 폭발되는 무언가를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제 계속 페이블과 함께 크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37수와 68수는 굉장히 대척점이 있어요. 이 68수는 이세돌의 68수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되게 관조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게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이세돌 사범님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괴로운 표정.
제가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옆을 뛰어가 본 적 있냐. 제가 놓친 버스를 잡기 위해 뛰어본 적이 있지만 안 되잖아요. 버스인데도. 스포츠까지 가지도 않아요. 버스도 못 잡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장강영 소설가가 쓴 이제 이세돌 대국의 그 사범님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온 미래를 읽었고, 그다음에 손석희 아나운서님이 한 그 우리의 그 신 페이커님과 이세돌님을 동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대담과 당시에 나와 있던 이세돌님의 기사들을 읽고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꼭 이 37과 68 그리고 78수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아니죠. 트리뷰트를 하겠다. 컨트리뷰션 제가 뭐 기여한 바는 없고요. 항상 기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건데 68수는 이세돌님의 말 그대로 해볼게요. 꼼수였다고 해요. 수많은 보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1, 2, 3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내리지고 이제 드디어 한 판을 이세돌 사모님 이기셨죠. 그때 78수째에 돌을 던졌고 알파고가 그 신의 한 수는 확률이 0.007%였다. 인간 승리 막 울컥하고 와, 그 깃발이 날리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광경이었고 저 역시 그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아쉽게도 진실은 늘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낭만적이지 않은 진실이 오히려 훨씬 더 낭만적인 거, 인간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더 낭만적이고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세돌 대국은 78수가 아닌 68수를 이야기했고, 그 68수는 왜 더 본인은 그것을 꼼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세돌 선생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68수를 둔 게 굉장히 그 은퇴에 오히려 패배나 승패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인터뷰나 이런 걸 읽어봤을 때 이 68수와 그 78수의 들끓음과 그 한 번의 승리와 68수를 통해서 따냈던 승리의 의미 같은 것들이 저분께는 그만두는 게 그 나쁜 결정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도 나쁜 결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의미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과의 대국에선 둘 수 없는 68수라고 했어요. 그 이세돌 대국 그 사범님이 첫 번째, 두 번째 판을 내리두면서 첫 번째 판에 열수만에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바둑판은 기물이 없이 완전히 빈 공간에 추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세돌 선생님은 처음에 굉장히 자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계산을 이제 알파고가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어긋났고 그 엄청난 컴퓨팅으로 다 계산해 오는 거를 안 되고 또 후반부 역시도 너무 이제 계산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중반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크고 작은 에러들을 첫 번째, 두 번째 판에 관찰을 하고 이제 그 이기는 판에서 에러를 고의로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림수가 제가 이거는 버바텀으로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그 노림수가 68수다. 인간과의 대국이었으면 두면 안 되는 수였다. 68수부터 78수까지 모두 꼼수였다. 라는 인터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인간의 마지막 의지 78수는 그것을 둔 본인 스스로는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게 꼼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기기 위해 가는 수, 목적을 이제 이긴다라는 것에 두고 가장 적합한 수를 뒀기 때문에 그걸 꼼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지금까지의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이겠죠. 예술과 직관과 아름다움과 미학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서 했던 거니까요. 그 이후에도 이것도 그대로 사국에서 꼼수로 이긴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다시 정면 승부로 나섰다가 졌다. 오국에서도 버그는 나왔다. 너무 일찍 버그가 나와서 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영웅소사랑은 무관한 진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세돌 님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인간의 근기는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창의성이 되었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미학적이지 않았던 꼼수는 우리가 어떤 골, 승리라는 것에 가기 위해 더 낮은 확률의 무언가를 준다. 선악을 떼어내고 아름다움의 미학을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불려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승리로 향하는 어떤 그런 길, 그걸 미학, 아름다움, 기풍, 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라벨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세돌 댁께서 말씀하신 꿈수라는 거를 또 새로운 미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과거의 아름다움의 정점에 섰던 한 선수가 은퇴를 한 것이고, 어, 저는 그게 그 이후에도 이세돌님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다른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궤적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즐거웠어요.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계속 들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 주제는 항상 뭐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양가적인 감정이 들게 하고요. 그래서 인간 되게 섣불고 납작하고 유치하게 닫고 싶지 않아요. 패턴 기계니까 창의적일 수 없다. 창의성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다라는 말은 창의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음, 잘 정의하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측면에서 AI는 충분히 창의적이다라고 저는 결정 내리는 말을 맺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모든 거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산 능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화를 극도로 발전시켜서 직관, 아주 많은 바둑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그 직관의 모양새, 저는 AI의 뒷부분에 있는 벡터 공간의 기하 모양도 인간의 직관과 비슷할 거란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둔 것을 한 사람의 기풍,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꼼꼼한 바둑이다. 물 셀 틈 없다. 그런 아름다운 어떤 추상의 말들로 이야기를 했던 기에 가까웠던 바둑, 그리고 그 추상적인 아름답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굉장히 고도화된 연산량으로 계산을 해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휴리스틱을 다 깬 수들을 마음껏 두면서 성공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그럼 바둑을 두는 목적이 무엇이냐? 승패냐? 승패가 없이 그럼 아름답기 위해서 두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따라가 본 그 정점에 선 창의적인 인간은 이 기계에게 버그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창의적인 전략을 생각해내고 그것이 지금까지 사람과 뒀을 때의 아름다움의 미학과는 또 충돌을 하고 그래서 68수에서 버그를 일으켜서 결국 0.007%의 돌을 던지게 만들었으나 결국 뿌리는 68수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꼼수로 졌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인간의 아름다운 미학으로 돌아갔으나 더 이상 줄 수 없었던 진 바둑. 그런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이제 알파고는 스스로 진화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되었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알파고를 모방해 가며 내지는 알파고 다음 모델들을 모방해 가면서 배우고 즐기지만 그 이전에와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은 옳았고 지금 모방하는 바둑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를 그 의미 그대로 보존하는 거에 머무르면 굉장히 많은 의미 상실과 다침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을 관조하면서 어떤 의미 자체, 아직 언어로서 잡히지 않은 어떤 의미 자체를 다시 써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괴롭고 흔들리고 또 아쉽고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지만 또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갇혀 있었던 땡땡땡 해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바둑은 아름다움이어야만 한다. 그럼 아름다움 무엇인데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목적이 승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되는 아름다운 바둑은 무작위로 돌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만 가능한 사색들이 있으니까 그걸 즐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있음을 위해 투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37과 68 그리고 78 AI와 10년 전에 AI에 의해서 직업을 잃은 직업을 관둔 전 둘 다 맞는 말로써 의미 있는 모순적이지만 모순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좋은 오후이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남은 하루 보내세요.